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주의보가 떴습니다. 지갑 해킹에 대해서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 사건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이코인의 몇 가지 소식들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파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1일 남았습니다. 1일. 이제 내일이면 뭐예요? 파이데이입니다. 파이데이. 근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왜 갑자기 지갑 해킹 같은 날벼락이냐, 이런 물음표가 좀 들 수 있겠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코인의 첫 번째 소식, 역시나 여전히 파이코인을 열광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요렇게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도대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왜 나오냐, 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렇게 얘기합니다. 카림이라는 분께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혁명적 기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지갑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파이 네트워크는 자산을 저장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보안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실리콘밸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동안 이렇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2023년 무너지고 파이 네트워크 계속 전설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이분이 발언한 거, 이분은 누구냐면 CEO라고 합니다. 사타의 CEO, 그리고 이 대학교 사타의 교육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키스탄 분이네요. 파키스탄 분이고 파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으로 보여집니다. 트위터 보면 2080개인데 그냥 다 파이코인, 그죠?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어 팀, 파이오니어인데 이건 포이니어라고 잘못 쓴 것 같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뱅크 골드 파이. 근데 스토리상 저는 이게 약간 답정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솔직하게 골드, 뱅크 이런 거보다도 파이가 맞겠죠. 다들 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그래서 이렇게 파이코인에 열광을 하는 이유도 은행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은행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 뭐다? 파이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를 하는 만큼이나 실망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실망감이 좀 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에 좀 의미부여를 하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가장 큰 P2P 교환 물물 시장이며, 이렇게 파이스크로우 팀에서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물물 교환을 시도하도록 그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이스크로우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에 구축된 에스크로 시스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이스크로우.com 사이트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이트가 지금 당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는데 그 외 다양한 내용들도 역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결제를 할 때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파이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파이스크로우라는 것이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전히 파이에 대한 이런 열광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홍콩, 그죠? 그리고 한국도 많고,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밌는 영상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더빙을 또 해드려야겠네요. 얘들아, 파이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봐. 얼마나 중요하니?
파이코인 좋아. 아주 좋은 합의 가격 31만 4,159달러 요 31415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314159라는 이 가격 따봉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31만 4,159달러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해킹 사건과 엮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걱정이 아무리 된다 한들 뭐예요? 이 갈로면 가고 안 갈로면 안 가는데 파이코인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발도 심하겠지만 이 커뮤니티의 파워를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파이코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 다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KYC 인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KYC 인증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 이어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KYC 인증 도전!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 또 KYC 인증을 해볼 건데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를 남겨두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막 말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KYC 인증으로 한번 극복을 해봅시다. KYC 인증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다음에 KYC 인증 딱 되기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KYC 인증이 일단 돼야지 마이그레이션이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실생활에 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간이 해결해 줄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이렇게 될까봐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뭐 그 겁 한번 365일 1년 내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1년 내내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새벽이라 혀도 꼬였고 잠도 지금 한 2시간 잔 상태라 제대로 뭔가 되질 않고 있네요. 어쨌든 KYC 인증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제도 인증 통과했다는 분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되신 분은 한 1년 반 정도 채굴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야, 나는 3년 가까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3년 이상을 했는데 그죠? 자, KYC 인증 어쨌든 실패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도 다들 해보셔가지고 성공하시는 분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KYC 인증 또 실패했지만 그래도 파이코인 어떻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의 충무동의 진영주차장에 파이 결제 문이라고 해서 떠 있고요. 충무동 진영주차장 주차비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내를 부탁드린다. 개인 주차장이다. 시간 주차는 3,000원, 1주차는 12,000원, 월 주차는 이렇게 13만원이라고 하고, 오픈 메인넷까지는 1주차만 받으려고 하고, 1주차는 0.5파이 결제 시에는 당일 자유주차가 가능하다. 즉,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0.5파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은근히 이것은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서울 다음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다라고 얘기도 하는 이 부산이 상당히 뭐랄까요? 0.5파이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모두 해킹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앱 삭제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세 내역에서 1206파이가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좀 안 되게 혼자 채굴한 건데 한순간이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고 코어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떠난다. 모두들 해킹 조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이게 단순히 해킹이 맞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떠한 지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해시값도 나와있고 명확하게 받는 사람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이슈가 터진 거 뭐 지금 일파만파 퍼지곤 있는데 이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 얘기가 3월 10일에서 11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파이코인 해킹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하지만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겠다. 몇 년을 고생하면서 주위 사람들 이상한 눈치 봐가면서 채굴한 코인 다 같이
코어팀에 상소 올려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해킹당한 분들 전부 인증샷을 찍어서 코어팀에 제출, A가 해킹했다면 A가 어느 지갑으로 이동해도 추적 가능하잖아요. 모두 외쳐봅시다. 코어팀에 추적 가능한 경로인데 찾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해가지고 이렇게 메인넷이 이루어진 것들은 보통은 뭐가 있습니까? 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캔 있죠, 스캔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은행에 지갑이 있고 은행에는 은행의 계좌라고 하죠. 은행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우리가 가상화폐는 뭐다? 지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 어떻게 보면 용이성인데요.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 안 하더라도 ATM기 가가지고 돈을 뽑고 돈을 이렇게 하는 그 내역. 여러분들은 입출금 내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조회하는 거에 약간 제한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리에이스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것을 조회를 하려고 해. A라는 사람 입출금 내역 조회 이렇게 얘기해서 은행 가서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나가 뭔 소리야 하면서 경찰에 오히려 신고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의논하면서 얘기하겠죠.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지갑 주소만 명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쭉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아까 그 범죄자 해킹을 했다라는 그 지갑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1.03111112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해킹한 거 맞아? 저 사람 아까 조작한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페이먼트에 들어가 보면 쭉 뭔가 전송을 했던 내역들이 나와요. 페이먼트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엑셀로 따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엑셀로 한번 따봤어요. 자, 보랬더니 일단 130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엔트리 컴플리트 해가지고 나와 있고, 뭐 트랜잭션 나와 있고, 어셋 타입이라고 해서 네이티브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갑이 어때요? 여기서 여기로 뭔가 전송을 하는데, 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 수량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량이 여기 좀 작게 나오긴 하지만, 뭐 여기서 여기로 보냈다 이런 건데,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개수 봐봐요. 개수 여러분들 개수. 이 개수가 33.7889 뭐 또 중중중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걸 또 소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보시면 필터를 걸어서 이 오름차순 요거를 좋아요. 선택 영역으로 정렬. 그 다음에 보면은 10,000개짜리가 있고 7,500개, 5,000개, 4,100개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금액들이 한 방에 보내지는 뭐 이런 내용들 여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리고 근데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합계예요. 합계. 와 이거 도대체 개수가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이 좀 털린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될까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털렸을까? 도대체 몇 개나 이게 개수가 털린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와, 88,267개 파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약간 의외의 부분이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해킹을 당한 내역이 여기에 있다면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1206개짜리는 여기 있긴 한데 정확히 여기는 소수점이 절삭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아까 그 해킹 당하신 분 제보자의 내용을 보면은 봅시다. 정확히 그 해킹건이 일치하죠? 뭐, 1206개 해가지고 일치하네. 그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타임이 정확하게 찍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조금 정황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파일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킹을 당했을까? 저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뭐 해킹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본인이 지갑 간수를 못해서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본인이 지갑 간수를 못했다는 거는 니모니 키를 온라인상에 즉 뭐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기기 내에 또는 웹클라우드
뭐 요런 데다 보관을 해놓을 경우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보관을 하는데 이럴 경우가 보통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특정 앱이나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본인의 폰이 해킹을 당한지도 모르고 이 지갑 간수를 못한 거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니모니 키가 털리는 경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지갑 그 키를 노출하는 경우, 우리가 니모니 키 비밀 구절을 노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은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해킹을 당한 경우인데,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결국은 위에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 휴대폰에 일단 저장을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키를. 근데 이 키가 뭔가 노출이 됐으니까, 문제는 이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충 한 130명 정도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요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구제에 대한 내역. 자, 과거에 리플 같은 경우가 이 사기를 당하는 이 피해자가 급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경우에 보상을 일부 해줬다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뭐 100%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죠. 또는 다른 것들도 있긴 있지만,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신청 막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거래소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일단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인이라는 게 법안이 아직까지 복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파이에서 뭔가 이런 공식 입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하루 남은 상태에서 이런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피해자가 130명이면 3,500만 명 중에 130명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코인 지갑 해킹에 대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해킹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지갑 비밀 구절을 메일이나 따로 메모장에 보관하신 분들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휴대폰 관리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중요성을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부디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